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후 대비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유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00세 시대에 노후 대비 금융자산 관리에서 유념해야 될 게 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은 금융기관한테 맡기면 책임져 주는 그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돈으로 예금, 저축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예금 아니면 그와 비슷한 상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그런데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많을 겁니다. 더 문제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도 더 많습니다. 이게 이름은 보험연금이지만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펀드 투자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자금을 장기간 시장에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돈, 이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 10몇 %면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문제는 금리가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자기한테 와서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전문가도 모르는 걸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부를 하라면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그리고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이거를 위험이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는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습니다. 근데 지난 십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딸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사람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는 위험밖에 안 보여. 위험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리스크 그대로 씁니다. 위험의 정확한 영어, 데인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 있었거든요.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몇 %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리스크, 불확실성을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애들을 지금 바보 만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저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코로나 사태, 9.11 테러 이런 거 나면은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게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그건 안 오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방어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의 방어는 어떻게 하는가?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가 올 거를 알았습니까? 이게 금년으로 끝날지 내년으로 끝날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언제 올지, 언제 지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 하니까 다들 신경이 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장기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워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딸 시집갈 미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는 열심히 기업 방문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인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개 종목, 20개 종목에 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석유주하고 항공주를 분산하고 또 채권형하고 주식하고 리스크의 정도가 크기별로 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얼마, 다음 달에도 얼마 적립식 투자한다고 그러죠. 시간 분산입니다. 그런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미리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다릅니다.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현역 시절입니다. 월급 타서 쓰고 남은 돈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만 일을 시키고 돈을 운용할 생각만 하는데 내가 하는 일도 금융자산입니다. 월급을 갖게 해주죠. 보너스를 받게 해주죠. 퇴직금을 받게 해주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일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2단계가 되면 퇴직한 후 10년, 20년, 70대 후반까지입니다. 이때는요, 월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둔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입니다. 세계적인 평균을 보면요, 모아둔 자금의 연 4% 정도 꺼내 쓰고 나머지 돈을 연 3% 정도 운용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정도에다가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또 주식을 직접 사시는 분은 전체 갖고 있는 자금 중에 20% 정도만 넣어놓고 다른 거는 또 안정된 상품에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노후자금을 덜 꺼내 써야 됩니다.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그러려면 연금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퇴직하고 나서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합니다. 50만 원 줄였다, 100만 원 줄였다. 그만큼 덜 꺼냈습니다. 그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해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3단계로 많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남은 자산을 예금이나 CMA 같은 원금을 깨먹지 않는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 쓰면서 꺼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그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3단계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금융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한데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가 금융회사에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상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요, 금융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 타깃이 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든지,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투자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운용회사입니다. 예금처럼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주식이나 펀드처럼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가서 사는 것보다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습니다. 무지개 많습니다.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연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주가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하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떨어져가지고 손해본 분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다른 그런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주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이 1% 시대에 수익을 내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가지고 원칙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ISA,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이런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뭐냐? 수수료입니다. 왜? 남존일만 시키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금융자산을 운용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 말씀드렸고, 경제적 자립이란 것은 꼭 버는 문제가 아니고 맞춰 사는 능력도 중요하다. 특히 노후에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이 저성장 고령화 시대, 특히 홀로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에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야, 100세 인생 설계 너도 할 수 있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군포시 도서관 구독 부탁드립니다.